여러분 안녕하세요. 31 프로젝트 자 6번째 시간 오늘도 고려사회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조금 좀 정치사회 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문벌규적 사회 성립과 동력 즉 묘청의 난이죠. 그리고 무신정변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일단은 지금 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묘청의 난 잘 나오고요. 무신정변 과정 최충원 최후 시기의 사건들 좀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외관계 문제가 7문제나 자 2021년에 나왔네요. 고려 자 끊임없이 이민족과 싸우는 시기입니다. 거란, 여진, 몽고, 홍건적 왜구하고의 싸움 과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큰 주제를 잘 머릿속에 잡고 여러분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원간섭기 우리의 민족의 자 순환시키죠. 자 원간섭기 시기에 자 우리의 반원 자주정책 특히 국민안과 관련된 정책들이 잘 나옵니다. 자 이 파트에서 네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공무원 자 시험도 그렇고 한국사 검정에서 잘 나오는 자 이 파트 자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55회 문제였었죠. 자, 서경천도와 금국정보를 자, 주장하며 일어났어. 자, 연호를 1000개로 하고 자, 대의국이 선포되었어.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1000년대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했어. 자, 이가 바로 볼까요? 예, 고려 인종 때 일어났던 묘청의 날 113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자, 이 사건과 관계되어서 자, 묘청의 날을 누가 진압했다? 예, 김부식이 진압합니다.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되죠. 자, 나머지 잠깐 선지 보면요. 자, 국왕이 나주까지 피난했던 거 이거는 자, 거란 2차 때 자, 현종 얘기고요. 초조 대장경 역시 자, 이때 현종 거란과 관계되어서 현종 때 얘기고 그다음에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는 자, 1388년에 있었던 위화도 해군입니다. 그다음에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 편성에 영향 주었다. 이거는 자, 숙종 때 윤관의 주장이죠. 지금 그러면 자, 이 사건은 인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자, 인종 때 1126년에 먼저 이자겸의 난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135년에 묘청의 난이 일어나죠. 그리고 묘청의 난을 김부식이 진압하고요. 자, 인종이 명을 내리죠. 자, 고려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자, 유교적 역사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바로 김부식이 삼국사비를 만들게 합니다. 이 상황 보시고요. 자, 묘청의 난은 여러분 정말 잘 나오고요. 특히 여기 지금 대화글에 나왔던 요 사건들, 요 사건은 묘청의 난과 관계되어서 정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예요. 자, 만적 등 6명이 북산에서 뗄나무를 하다가 공사의 노복들을 즉 노비들을 불러서 자, 모의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경인년과 계산년 이래로 높은 관직에도 천애들이 즉 천민들이 많이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씨가 때로 있겠냐. 우리 모두 우리 주인을 지키자. 자, 이미 끝까지 읽을 거 없고요. 이거는 자, 무신정변 때 특히 무신집권이 여러분 권력이 계속 바뀌는데 특히 최충원 자, 권력 시기에 그의 산업이 만적이 일으켰던 자, 만적의 난이죠. 그러면 자, 이 사건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 자, 이 시기와 관계되어서 그냥 크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큰 흐름 그러면 최충원 다음에 자, 최충원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배자 누구예요? 최충원의 아들 최우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최우가 정방을 설치하고 인사권을 장악했어. 그 얘기고. 자, 그러면 자, 묘청에 나는 좀 전에 봤던 1126년 사건이고 1135년 사건이고 쌍기가 과거제 실시는 고려 광종 때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 외척인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 이자겸의 난이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가 반란 일으킨 거 이게 바로 정중부를 중심으로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권력 잡았던 게 1170년 이게 바로 무신의 난 또는 자,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자, 요 사건과 함께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6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시기를 연패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명학소의 백성 망이 망소이들이 무리를 모아서 자, 산행 병마사라고 자칭하고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했다. 자,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올려줬어. 자, 그럼 이거는 자, 공주에서 일어난 망이 자, 망소의 난이고 자, 이 사건은 무신정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무신정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기 요 시기. 그래서 답은 라가 되네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제는 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한국사 능력 잠깐 이론서 좀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요 고려 중개 주요 연표를 좀 보시고요. 특히 여기 1126년에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135년 묘청의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1145년 자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합니다. 그 다음에 1170년 자 이 의종을 거제도로 귀양 보내고 허수아비왕 명종을 세우는 무신의 난 그리고 이제 무신들이 엄청나게 이제 권력을 하는 시기고 요 시기에 특히 최충원 집권 시기에 만적의 난을 일으키죠. 요 키워드만 잘 갖고 가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리고 이 중에 특히 집중 물어보는 사건은 뭐냐면 묘청의 난이에요. 묘청의 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키워드 서경천도론 그 다음에 자 묘청이 자기 군 나라 이름을 대이고 연호를 1000개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박스 안에 나오는 제시형 사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됐어. 바로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 다음에 무신정변 때 여러분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무신의 난은 1170년 정중행부의 난이라고도 부르는데 의정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즉위시킨 사건인데 자 이제 이의방 정중부가 권력을 잡고 먼저 이의방이 먼저 최고의 권력자 되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거쳐서 최충원 최우 그리고 몰라되는 또 최씨들 이들이 4대 거친 1인 독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김준, 임현, 임유미 있는데 뭐 요거까지는 이름 몰라도 돼요. 어쨌든 무신집권기 이 중에 특히 잘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이쪽 최충원과 최우 이들 정책. 그래서 여기 교종도감 도방설치 여기 교종도감은 최씨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니까 교종도감 계속 최씨 권력이 장악해야겠죠. 그 다음에 최우 때 정방 서방 이런 권력기구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때 정말 잘 나오는 게 밀란이잖아요. 그래서 무신정변 초기에 반무신난 김보당의 난 조유총의 난 그 다음에 또 밀란 공주명학소의 망이망소의 그 다음에 다시 최충원 집권 시기에 만적의 난 이런 것들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고려의 대외관계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52회죠. 자 강조가 김친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이파 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게 강조의 정변 또는 강조의 난인데 강종이 목정을 제거하고 현종을 왕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현종 때 좀 전에 봤던 거란이 2차 침략 그래서 이때 왕은 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어쨌든 또 현종 때 초조 대장경 조판됐지? 그러면 현종 때 2차 3차 거란의 침입이 기억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2차 침입이 나왔으니까 밑에 선지는 3차 강감찬의 규주싸움 이게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까요? 사신 저거요. 이거는 몽고하고의 싸움 때 13세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별무반 이거는 숙종 때 여진을 치기한 거였고 거란을 배척하여 만북의 사건은 태조 왕건 때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서희의 외교談판으로 영통 강동 육주 얻어낸 거 이거는 거란 1차 침입 특히 성종 때 사건입니다. 이거는 좀 잘 나오는 선지죠. 그러면 이어서 70번, 71번 고려의 대외관계 계속 볼까요? 70번 가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가 임금이 강조를 똑같은 얘기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흥하진을 포위했어. 양규는 도승 검사가 되어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어. 누가 강조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하진에 보내어 항복하라고 설득했어.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국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게 거란의 2차 침입 좀 전에 요거 보세요. 그래서 이 강조가 쿠타를 일으켜서 현종을 세웠어. 그래서 이 거란은 이 강조의 쿠데타에 대해서 뭔가 죄를 주겠다. 그거를 빌미로 다시 고려 2차 침입하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이때 자 양규가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3차 때 강간찬이 귀지에서 물리쳤고, 그리고 이 현종 때 초조 대장경 만들었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이 거란에 대한 얘기였고, 자 거란과 관계되어서 일단은 자 답은 1번. 자 이건 고려 정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광군이라는 특수군을 둡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윤관은 자 예종 윤관이 동북 구성 친 것은 자 숙종 다음에 왕이 예종이죠. 예종 때고, 화통도감은 자 이 왜구 1번하고의 자 이 싸움 때문이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거, 이거는 자 몽고하고의 싸움 때문에 자 1232년에 옮긴 거고요. 쌍성 총관보 공격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한 것은 공민왕이 자 원나라 즉 몽고한테서 자 이 영토 뺏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거란이니까 답 1번이었습니다. 자 71번 자 다시 55회도 마찬가지. 자 왕이 서경에서 안북부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의 소성령이 봉상군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 서희를 보내서 그 서희가 가서 소성령과 외교 담판 결과 강동 육지라는 영토를 얻어내죠. 자 이거는 성종 때 권한 1차 신입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강감찬. 자 이제 됐죠. 그러면 현종 때 자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 그러면 자 1차와 3차 사이에 있었던 것은 2차겠죠. 자 2차 아까 뭐였습니까? 강주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란 1차, 거란 2차, 거란 3차 이 사건 갖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네요. 자 사신 저고요. 좀 전에 봤던 얘기 뭐였습니까? 이거는 몽고하고 얘기고. 그 다음에 화통도감 좀 전에 이쪽에 있었던 문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자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에는 자 무신정변 초기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자 여기부터 자 나세 심덕부가 진포, 이거는 왜구하고 싸움 자 14세기 후반 얘기죠. 그래서 자 요 사건들 정확히 볼 줄 아시면 됩니다. 자 72번 문제 볼까요? 자 고려의 대외관계 순서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양규가 거란군 자 뭐였어요? 거란 2차 현종 때 사건이었고요. 자 또한 자 광군 이거는 자 거란 침입 전에 바로 정종 때 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왕이 소송령의 봉상군 공격 소식을 듣고 서희, 이거는 거란 1차 성종 때 얘기고, 그 다음에 강감찬 자 거란 3차 자 현종 때 사건이고.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일단은 태조 왕건 때 만부교 사건, 거란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거란 사신이 고려에 자 대외관계 요청하면서 자 낙타를 선물했잖아요. 그랬을 때 태조가 그 낙타를 죽이고 사신을 죽이고 낙타는 만부교에 묶여놨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정종 때 광군 설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조 때 거란 1차 서희의 외교 담판. 자 그 다음에 현종 때 자 거란의 2차. 특히 이 계기는 강주의 정변을 계기로 거란의 2차 침입, 그 다음에 마지막이 거란 3차. 그래서 뭐 답은 여러분 지금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4번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73번. 자,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 그림은 자 윤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윤관이 동북구성을. 그럼 이거는 여진하고 얘기죠. 자, 고려는 제일 먼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는 거란하고 3번 싸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세기 말에서 자 12세기 초는 여진이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여진하고 관계되어서 숙종 때 윤관이 자 별무반 삼별초가 아니라 별무반을 두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종 때 윤관은 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동북 지역에 9개 성 쌓은 거. 요게 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해당되는 게 뭐냐, 별무반 물어보는 거.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었던 자 별무반, 이게 답이 되죠. 그럼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화통도감, 이거는 고려말 왜구하고의 싸움이고, 자 바귀를 파견해서 자 근거지를 토벌했다, 이거는 고려말 창왕 때 쓰시마 또는 대마다 토벌이고, 자 영계소문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여기는 고구려 때 7세기 얘기고, 그 다음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8만 대장경을 자, 간행한 것은 자 언제였습니까? 최후 때죠.
몽고하고의 싸움 시기 강화도 시절에 8만 대장경 조판. 그래서 다 이제 여기 거란하고 싸움 받고 두 번째는 여진하고 싸움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74번. 자, 75번 문제 볼까요? 자, 가 부대에 대한 다시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오연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입니다.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키워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즉 별무반. 그러면 별무반은 좀 전에 누굴 치기 위해서 여진. 그래서 여진과 관계돼서 답은 3번이 됐네요. 자, 끝났고, 자, 사군육지는 자, 조선 세종대기고요. 그 다음에 원의 요청으로 1번 원정. 이거는 자, 우리가 뭐 고려 후기에 충렬왕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처인성에서 몽고 싸움은 자, 13세기 자, 몽고하고의 싸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했던 것은 뭐 지금 이 별무반이 아니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한 것은 삼별초도 있고 등등등. 자, 그래서 자, 지금 자, 해당되는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5번 볼게요. 자, 다음 인물. 자, 이것은 황산대첩비. 자, 황산대첩 끝났네요. 자, 이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전라도 황산에서 적장 이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크게 물리친 사건. 즉, 이성계 사건이고, 자, 고려 우왕 때 사건이죠. 14세기.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고려 전기 제일 먼저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는 거란이, 그 다음에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는 여진이, 13세기는 몽고, 그리고 14세기 후반에는 홍건적과 자, 왜구가 쳐들어오는데 이거 왜구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성계와 관계돼서 물어보는 건데, 자, 처인성에서 몽고와 싸웠던 것은 승려 김윤후고, 그 다음에 정변 일으켜 목정을 폐위한 것은 강조, 쿠데타 강조였고, 그 다음에 이성계는 자, 1388년 위화도에서 군대 돌려서 최영을 제거하고 이제 향후 조선 건국의 주요 임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종별감 둔 것은 최충원이고, 그 다음 전민변정동의 책임자, 이거는 공민왕 때 신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원간섭기 문제, 그리고 원간섭기 또 우리는 어떻게 몽고에 맞짱 떴는지, 즉 반원 자주정책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76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의 사건이에요. 자, 고려의 태자가 배하라니 자, 원나라 자,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 세자가 스스로 오니 이는 하늘 뜻이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원간섭기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간섭기와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게 자, 쭉 보시면 바로 원간섭기 이재현 자, 충선왕 때 충선왕이 원나라에 자, 망곤당 두고 자, 많은 유학자들을 원나라 보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재현이 이 망곤당에서 자, 이 원나라 유학자와 교류합니다. 그 답은 3번이고 큰 틀만 보시면 돼요. 자, 쌍기 이건 언제였습니까? 고려 광종 때고. 그 다음에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것, 이런 것은 무신정변 때 일어났던 자, 무신에서 맞짱 떴던 반무신난이고, 그 다음에 묘청은 인종 때 사건이고, 중기 최충원 당연히 자, 무신정변 때 사건이고, 여기는 원간섭기 상황이고. 자, 그러면 다시 7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또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왕이 아무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더니 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변발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오직 무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상례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 왕은 입주하였을 때 이미 변발하였지만 나라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책망한 것이다. 그래서 자, 이건 또 원간섭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간섭기 우리가 자, 채도 변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채도 변발을 이제 다시 금지했던 게 공민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중요한 것은 원간섭기. 그러면 원간섭기와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특히 공민왕 때 자, 쌍성총관보 수복, 그 답은 3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좁히면 이 사료는 공민왕 때 사료예요. 여러분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자, 이 자세한 내용 몰라도 아, 원간섭기구나 그거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고요. 자, 1번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 이거는 뭐 언제였습니까? 자, 무신집권기 최충원의 산업이 자, 만적의 난이고, 이자겸의 난은 당연히 고려 중기 인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최충 이거는 자, 고려 자, 문종 때 최충이 자, 최고의 권력자였다가 은퇴하죠. 그래서 그가 구지학당을 두잖아요.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은 당연히 무신집권기 특히 자, 이 최충원이 두었던 거고 앞으로 최씨들이 4대에 걸쳐서 최고 권력기구를 유지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78번과 79번 보겠습니다. 자 78번 밑줄근 이 왕의 정책을 옳은 것은 왕은 이곳에서는 왕과 그의 왕비인 노국대장 공주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종묘에 고려왕의 신당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왕은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 정동행성 이문설 폐지했죠. 자 이 왕 누구다? 예,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자 공민왕과 관계돼서 옳은 정책은 자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 두고 권력을 자 개혁을 폈잖아요. 자 또 하나 이왕과 관계되어서는 정동행성 이문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왔던 쌍성총관부. 자 이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제가 너무 약자로 썼나요? 자 쌍성총관부.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망건당을 두었던 거 좀 전에 이거는 자 충선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재현이 몽고에 가서 자 원나라에 가서 자 유학자들과 교류했고요. 쌍기 계속 나왔네요. 고려 전기 광종이고요. 정계와 계백요소 여러분 이제 누워서 껌 씻기죠. 누워서 껌 씻으면 체하나? 자 어떻게 되지? 자 어쨌든 정계 계백요소 이거 자 태조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최순의 시문 28조 성종 때 얘기고 그래서 뭐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9번 문제 볼까요? 자, 두 사건 제시하고 요 둘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자, 다루가치가 즉 원나라가 두었던 감독관이죠. 자, 원나라 감독관이 왕을 비난하여 말하기를 선지라 칭하고 짐이라 칭하고 사라고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남합니까? 라고 했다. 이에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사를 유로 주를 정으로 한마디로 원간 섞여 들어가면서 모든 게 한 단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충렬왕 때. 자 충렬왕 때 우리가 소위 자 왕을 그 전까지 조나 종을 붙이다가 왕이란 명칭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한 단계 떨어지면서 지금 무슨 자 선지를 왕지로 짐을 고로 뭐 사를 유로 뭐를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지는 거 충렬왕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시해당하자 태후가 종실해서 후사를 골라 세우고자 하니 시중 이님이 백간을 거느리고 우왕을 세웠어. 그러면 자, 요 사이의 사건이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충렬왕 다음에 왕이 충선왕이고 또 자, 이제 그 다음에 기억할 왕이 충목왕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중간 왕들 다 생략해요. 그 다음에 공민왕이고 자,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고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가가 됐고 여기가 나가 됐네요. 이제 큰 틀만 잡으시면 돼요. 자, 활동도감 이건 언제였냐면 자, 우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쌍성총갑은 당연히 공민왕 때니까 답은 2번 됐죠. 자 정중부의 쿠데타 이거는 자 무신의 날 얘기하는 거고요. 무신정변. 자 그다음에 최후 이것도 무신집권기였고 그 다음에 명예철령이 설치에 반대해서 요동정벌 이거는 바로 우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왕 때. 그래서 요 시기에 들어갈 사건은 바로 자 답은 2번이 되거나 때로는 또 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1번을 집어넣기도 하죠. 여기 1번이 즉 충선왕의 업적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뭐 그런 자 뻔한 얘기죠. 자 오늘은 자 요거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자 1분 정도 정리한다면 잠깐 여러분 복잡하니까 눈 좀 감고 계세요. 여기 좀 넘겨야 되니까. 자 고려의 대외관계 문제였는데 자 고려 대외관계 항상 여기 자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저 거란이 그 다음에 자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여진 그 다음에 13세기 몽고 그 다음에 14세기 자 홍건적 특히 공민왕 때 홍건적이 2번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왕창학 때 왜구 쳐들어온 과정 요 큰 틀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거란은 항상 거란 1차 서희 이 위치 꼭 알아두시고 요 지도도 잘 나오죠. 거란 2차 강주의 쿠데타를 계기로 쳐들어왔다. 현종이 때 나주로 피난 갔다. 그리고 양귀 등이 물리쳤다. 3차 그 유명한 강감산의 귀대처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자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여진 그래서 숙종 때 윤관이 여진을 1차 정벌하고 실패하고 나서 별무반 즉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 그 다음에 예종 때 다시 윤관이 2차 여주 정벌 그래서 동북 구성을 세웠다. 그러나 이거는 자 1년 7개월 만에 돌려준다.
그 다음에 13세기 몽고하고 싸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선지에서 무슨 몽고 사진 적어해주고, 그 다음에 자 뭐 박서의 항제, 그 다음에 또 자 강화도로 수도 천도, 그 다음에 승려 김윤우가 천인성에서의 싸움, 그 다음에 자 이제 삼별초의 항제, 그리고 자 다시 자 홍건조 국민학대 2번, 그리고 외구 특히 자 최무선의 지금 진포 싸움, 특히 화통도감을 두었다. 화약을 두고, 그 다음에 이성계의 황산 싸움, 그 다음에 아까 자 박유로 하여금 대마도 토벌 또는 스시마 토벌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큰 틀을 정확히 볼 줄 아시면 이 단원은 거뜬히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여기가 그러면 정말 잘 나오는 단원이었습니다. 고려의 대외 관계는 민족성과 관계되어서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자 그럼 또 그 다음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